맞아? 태양계의 구성. 먼저 행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행성이 뭔지 아니? 행성. 유나 잘 알고 있는 행성 뭐 있어? 잘 알고 있는 행성 뭐 있어? 그럼 바꿔 얘기할게. 네가 살고 있는 행성이 뭔지 알아? 지구는 알아? 지구가 행성이야. 행성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나? 별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공전하는 천체를 우리는 행성이라고 얘기를 해. 행성. 별 주위를 어떻게 일정한 주기별로 돌고 있대. 그러면 우리 지구는 뭐를 돌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지. 지난 시간에. 태양 주위를 지금 일정한 주기로 돌고 있지. 맞니? 그러면 지구가 행성이라고 했어. 우리는 뭘 중심으로 돌고 있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 이 행성들이 돌고 있지. 맞니? 그러면 별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공전하는 천체래. 태양도 별이라는 얘기네? 맞아? 태양도 별이야. 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항성. 에너지를 갖고 스스로 빛을 나는 애들을 항성이라고 해.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이제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태양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기 때문에 걔도 뭐가 되겠어? 항성, 즉 별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지구,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 얘네를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외소 행성이라든지 해성 등의 천체 얘네들이 뭐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 전체를 다 뭐라고 한다? 태양계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과 혹은 외소 행성과 그리고 해성 등 이러한 천체들이 돌고 있는 전체 그 공간을 태양계라고 얘기를 한다. 자, 금방 얘기한 지구같이 수성같이 목성같이 큰 행성들이 있는데 걔네 말고도 외소 행성,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들로 공전궤도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들, 그러니까 행성보다 조금 작은 애들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모양이 불규칙한 소행성도 있고, 그 다음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지면서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고 있는 해성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 행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위성도 존재를 해. 얘네들이 태양계에 있는 작은 천체들이라고 보면 될 건데, 여기 위성은 우리 지구의 위성 생각하면 돼. 지구의 위성 뭐가 되겠어? 달이 되겠지. 그런 애들도 다 뭐에 해당이 된다?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수금지화 목토 천 해 왕성까지 8개의 행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있지. 선생님이 배울 때까지만 해도 명왕성까지 있었어. 9개의 행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2006년에 이 명왕성이 마지막 바깥쪽 해왕성의 바깥쪽에 있던 명왕성이 행성의 주위를 잃었대.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 명왕성은 태양계의 행성이었어. 그러다가 행성으로 분류를 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에 여기 보면 공전궤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얘를 빼버렸어. 행성에서. G가 박탈되는 2006년에 대학교 졸업하고서지. 그러면서 외서 행성으로 바뀌게 됐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수금지와 목표천의 명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명왕성은 빠지게 됐다. 즉 8개의 행성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다. 바꿔 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 성, 금 이런 식으로 8개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전 방향.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 지금 계속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공전 방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지. 자, 여기에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 계속 얘기를 하는 그 공전 방향, 이동 방향 딱 하나만 동에서 서고 나머지는 다 서에서 동이라고 했었던 걸 잘 기억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들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각 행성들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제일 가까운 수성부터 보자. 자, 이 수성 보면은 이 모습도 기억을 해두면 굉장히 유리하게 될 거야.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모르겠어. 학교 시험에서는 여기 이런 흰색으로 보이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윤아야. 수성 흰색, 그 다음에 금성 약간 주황색 계통, 그 다음에 지구는 이제 푸른색, 그 다음에 화성은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행성들의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요거를 잘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 왜? 흑백이니까 이런 게 보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요 색깔들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먼저 수성 봅시다. 수성은 행성 중에서 태양에서 제일 가깝지. 그치? 태양에서 가장 가깝고 크기가 가장 작다. 8개의 행성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다. 이거 표시를 해놔야 돼. 크기가 가장 작다. 수성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야. 알겠니? 수성은 8개 행성 중 크기가 제일 작고 태양에서 제일 가깝고 그 다음 여기에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특징이지.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지구처럼 대기층, 이산화탄소의 대기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에너지, 즉 온도를 가두게 되면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대기 자체가 없으니까 어때? 그냥 햇볕이 닿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햇볕이 없을 때는 밤에는 굉장히 춥고 표면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것. 그리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남아있고 달과 비슷한 모습이다. 즉 어떤 조그만 운석이 이렇게 쭉 하고 달리면 여기에 어떻게 돼? 펑 하면서 그 운석이 튄 요 자국이 있겠지. 그 자국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풍화작용이 혹은 침식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어떤 운석이 이렇게 바닥에 부딪혔어. 그러면 이렇게 튈 거잖아. 이 부분이 튀게 되면 풍화 침식작용에 의해서 이게 깎여서 요 뭐라고 하니? 구덩이가 점점 없어질 텐데 여기는 대기 자체가 없으니까 물도 없고 대기도 없어. 그러면 한번 만들어진 이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맞니? 왜? 대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풍화작용,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수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태양이랑 제일 가깝고 그 다음 8개의 행성 중 가장 작다라는 특징. 알겠니? 이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바깥쪽
태양의 중심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수성, 그 다음으로 금성이야. 금성은 이 8개의 그러니까 지구를 제외하면 7개가 되겠지. 7개 행성 중에 크기라든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랑 제일 가깝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금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압이 높아. 그리고 표면 온도가 약 470도로 매우 높다. 요거 체크를 해놔야 돼. 금성은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표면 온도가 높은 이유를 뒤에다가 적어놨잖니? 뭐라고 적혀있니?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즉 여기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 태양 에너지를 가둬두게 되지. 그러니까 어때?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연계해서 같이 쌍으로. 왜? 자, 기압도 높고 표면 온도도 470도로 굉장히 높다. 왜? 이산화탄소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다. 자, 그러면 수성에는 대기가 없었어. 여기는 대기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왜? 나중에 시험 문제라 어디에 대기가 있고 없고 그걸 차이도 기억을 해줘야 되니까. 수성에는 대기가 없어. 금성에는 대기가 있다. 표면은 비교적 평탄하고 운석구덩이와 화산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구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기 때문에 멀리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푸른색으로 보이게 되고 온도도 적당하지. 너무 뜨겁거나 여기처럼 막 차갑거나 뭐 하지 않으니까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환경, 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을 거고, 위성, 잘 알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를 위성이라, 어떤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하거든. 한 개의 위성, 달이 있다라는 거지. 수성에는 위성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위성 얘기를 안 했지. 얘도 없어. 그리고 지구에는 한 개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 화성 봅시다. 화성은 자, 지구의 바깥쪽에 위치해서 공전을 하고 있지. 태양을 중심으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어. 그 이유는 뭐야? 토양의 산화철 성분, 철이 산화가 돼 녹이 쓰는 거지. 공기가 만나면서 어떻게 돼? 산화철 성분이 많게 보이니까 철 녹슬면 빨간색으로 보이잖아. 붉게. 즉 그래서 이 화성은 붉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 문제 이런 것도 나와. 없어. 이렇게만 보이고 이렇게 극관이라고 하는 붉은색의 극관이 하얗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화성이라는 거. 혹은 이렇게 가로줄 무늬에 이런 붉은색의 점이 있다. 그러면 목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고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 토성. 이러한 성분, 이러한 사진들만 보고서도 이게 어떠한 행성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자, 화성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처럼 여기 남극 북극에 있는 것처럼 이 극지방에 얼음하고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극관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여기 되겠습니다. 아, 화성의 극지방에는 극관이 존재를 하는구나.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화성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계절 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여름에는 극관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지구처럼 여름에 덥지. 이 극관이 뭐라고 했니?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줄어들어. 녹아서. 그러다가 겨울에는 극관이 어니까 어떻게 돼? 크기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화성에 지금 극관을 나타냈지.
요걸 보고서도 아, 요거는 여름이구나. 요거는 겨울이구나. 극관의 크기가 이렇게 작고 크고 뭐 중간 정도면 뭐 봄, 여름, 뭐 봄하고 가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극관 크기가 줄어들었다 커졌다라고 한다. 계절 변화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화성은 대기가 있긴 있어. 근데 매우 희박하다.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다음, 토양에 산화철 성분이 많아 붉게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이 흘렀던 흔적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물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니? 흘러가면 거기에 어떤 그 부분에 있는 입자들이 뭐 쓸려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될 거지. 그래서 이런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그리고 거대한 화산도 존재를 하고 협곡이 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을 탐사를 하는 거지. 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었다? 과거에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물이 뭔데? 물이 있으면 이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그렇게 가서 어떡하니? 찾아보는 거지.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왜? 생명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생명체는 어디서 왔는지,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으니까 화성 가서 막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 지구와 같이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지구의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야? 공전할 때 약간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화성도 그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성 봅시다. 목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놓고 볼까? 겉으로 볼 때 표면에 이런 식으로 가로줄 무늬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대적점이라고 하는 빨간색의 점이 보이는 특징이 있는 게 목성이야. 이렇게 생기면 우리는 목성이구나 라는 거 그림만 보고서도 알아야 돼. 알겠니?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여기에 보이는 행성의 특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여기 쭉쭉쭉쭉 나오고 하나 틀린 거 누구 거? 토성 거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화성 거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요 사진, 이 그림과 행성의 이름도 매치를 시켜줘야 된다. 자, 목성 같은 경우에서는 행성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다. 자, 무조건 기억을 해둬요. 크기가 가장 크다. 그냥 크다가 아니라 가장 크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돼. 8개의 행성 중 크기가 제일 큰 행성은 뭐가 된다? 목성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지구의 약 몇 배? 11배 정도 된다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고급죠. 고급.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와 헬륨은 뭔데?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우리 지구는 뭐야? 이렇게. 뭐 이따가 배우겠지만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목성은 수소와 헬륨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이 적도와 나란한 여기 뭐 가로줄 무늬가 나타난다.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것도. 가로줄 무늬가 나타나. 그러면 이 가로줄 무늬가 왜 나타나는지도 기억을 해둬야겠지. 이게 행성이 전체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얘도 자전을 해. 자전을 하다 보니까 자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가로줄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까지도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체인데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대기얘가 어떻게 소용돌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붉은 점이 나타나게 된다. 즉 대적점이 있다라는 거. 큰 붉은색 점이야. 요거 꼭 기억을 해요. 대적점.
이게 목성의 특징이 될 거고 책마다 이 대적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해. 어떤 책에서는 대적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를 봤는데 자, 목성의 특성 중에 대적반이 존재를 한다 라고 배웠어. 아니 나왔어. 그러면 나는 대적반을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할 게 아니라 대적점이나 대적반이 같은 단어다라는 거. 대적반은 미래라고 종합교과서에 대적반으로 나오게 되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대적점으로 나오니까 같은 단어다. 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리고 희미한 고리가 있어. 여기 토성같이 이런 고리 있지? 고리가 일부 존재해. 약간 그렇게 뚜렷한 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뭐가 있다? 고리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위성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뒤에 조금 자세하게 나올 건데 목성의 위성은 몇 개가 있냐면 69개가 존재를 해. 자, 지구에는 하나야. 그런데 목성에 있는 위성의 개수는 69개. 굉장히 많지. 굉장히 많은 위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게 이러한 목성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외울 거 많지. 지금 다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기억을 못하면 집에 가서 외우고 집에 가서도 안 외워주면 계속 반복해서 써보던지 자꾸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 다 기억이 나게 될 거야. 자, 목성의 특성 태양계 행성 중에 제일 크고 그 다음 수소, 헬륨,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가로줄무늬가 있고 대적점, 대적반이 있다. 그리고 희미한 고리 및 수많은 위성이 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관찰되기도 한대. 오로라가 뭐야? 오로라. 우리 오로라 어디서 들어봤지? 오로라 들어본 적 없어? 들어봤지? 아, 아직 안 배웠구나. 3학년 때 배워. 3학년 때 우리 1학기 시작을 할 때 지국의 5 요소를 배웠었던 거 기억나니? 직권, 수권, 기권, 그 다음에 외권, 생물권 이렇게 5개를 우리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걸 나눠서 배우게 되는데 1학년 첫 번째 나오는 게 직권의 영역을 배웠었지. 기억나? 기억나잖아. 뭐야? 지각, 멘틀, 외, 대 하던 그 직권의 영역을 배우게 될 거고 2학기 때 수권 배우게 될 거야. 2학년 2학기 때 수권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생물권 배웠었고 3학년 때 기권 배우고 그 기권에 보면 이제 뭐 성층권 얘기가 나와가면서 대륙권 뭐 성층권 하면서 거기에 빛이 산란이 되면 이제 태양 에너지가 오게 되면 태양빛이 산란이 되면서 굉장히 예쁜 알록달록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걸 오로라라고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가 관찰이 안 되고 우리 지구에서 일부 고위도 지방에서만 관찰이 되는 게 오로라지. 선생님도 못 봤지.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빛의 산란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목성에서 오로라가 관측이 되기도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그러니까 나중에 목성의 사진을 그림을 봤었을 때 여기 위에 푸르둥딩한 이러한 조금 예쁜 모습이 여기에서 보인다라고 하면 아 얘는 목성이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별할 나머지 행성들하고 구별을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토성이야. 토성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서 제일 큰 특징이 뭐가 있니? 고리가 굉장히 크고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알 수가 있지. 그래서 토성은 구별하기가 되게 쉽지. 왜? 이 고리가 워낙 크게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리는 암석 조각이라든지 얼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저 고리야. 쉽게 말하면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를 우리 보면서 어때? 야, 예쁘구나, 멋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암석 조각, 얼음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가 있다라는 게 토성의 특징이 될 거고, 그 다음 목성이 제일 크다라고 했잖아. 8개 행성 중.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녀석이 토성이 토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 밀도라고 하는 거 있지, 밀도. 물의 밀도가 이제 우리가 1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8개 행성 중 밀도가 가장 작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 특징들 기억을 할 때, 가장 크다, 가장 작다, 가장이 붙으면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의 밀도가 1로 기준을 놓고 얘보다 더 밀도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비교를 하지. 그래서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뭐 위에 뜨고, 그렇게 물을 1의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토성의 밀도는 0.69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밀도가 8개 행성 중 가장 작다.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토성은 밀도가 가장 작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토성도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도 행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 속도가 매우 빨라. 목성이랑 같네? 특징이. 그러니까 뭐야? 적도와 나란한 여기에 가로줄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얘의 특징이야. 둘 다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왜? 둘 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적도에 나란한 가로줄 무늬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위성이 존재를 합니다. 몇 개냐? 토성의 위성은 62개로 알려져 있고, 타이탄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는데, 그 62개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의 이름이 타이탄이야. 이런 특징들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그 다음 토성 바깥쪽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천왕성 먼저 봅시다. 자, 목성, 토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천왕성을 보니까 구성하는 물질이 주로 수소래. 주로 수소. 그 다음에 헬륨하고 메테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메테인이 들어가 있네. 위쪽이랑 다르네. 메테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청록색을 띠는 특징이 있어. 아, 그러면 자, 나중에 위에 행성들하고 구분이 되는 행성의 사진만 놓고 봤었을 때 푸른색이 나타난다. 아, 메테인이 있구나. 천왕성 혹은 해왕성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여기는 자전축,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면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얘는 자전축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 자전축이 지구는 살짝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 태양 주위를. 얘는 거의 누워있는 형태로 자전을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야. 천왕성은. 자전축이 좀 이렇게 되겠네. 이 자전축이 공정되어 두면 이렇게 돌고 있는 경우가 거의 나란하게 누운 채로 자전을 하는 것이 특징이 뭐다? 천왕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희미한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위성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꽤 많은 위성, 27개의 위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성 중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해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지. 가장 멀리 있는 행성, 태양으로부터. 그 다음 이 해왕성은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구성하는 성분이 비슷해. 메테인이 있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파란색을 띠고 있는 특징이 있어. 아, 그러면 선생님 천왕성하고 해왕성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 나중에 이렇게 사진이 두 개가 딱 있어. 그러면 둘 다 파란색이야. 누가 천왕성이고 누가 해왕성인지 몰라. 그럴 때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대기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검은색 점이라고 하는 대흑점이 존재를 해. 누구한테서? 해왕성에게. 여기도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은 점, 대흑점이 존재를 한다. 뭐가 되겠어? 해왕성이 되겠습니다. 겹쳐지지가 않지. 그러니까 천왕성, 해왕성 둘 다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야. 그런데 중간에 이러한 큰 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해왕성이 될 거고, 존재하지 않는다? 천왕성이 되겠다. 알겠니?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점이라고 했으니까 검은색 점 하나밖에 없지. 아까 대적점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대적점은 누구의 특성? 대적점, 목성의 특징이지. 점이 목성의 빨간색 점, 그 다음 여기에 해왕성의 검은색 점 두 개밖에 없어.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희미한 고리가 존재를 해. 그리고 여기도 여러 개의 위성이 있어. 여기 좀 위성 개수가 좀 줄네. 얘는 14개의 위성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막 나눠지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얘네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고리도 존재를 하고 위성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앞쪽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리도 없어. 그리고 위성도 아예 없거나 아주 적게 갖고 있거나 뭐 그런 특징들이 있어. 있다가 그거를 비교하는 게 뒷부분에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8개의 행성의 특징들 어떻게 돼?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오른쪽에 문제 4번까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하긴 했는데, 명왕성이 과거에 행성으로 분류되었다가 공전 궤도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발견되면서 자신의 공전 궤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여 2006년 행성의 지위를 잃고 외소행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행성이 되기 위한 행성의 조건이 있어. 조건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주는데, 첫 번째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일단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면서 일정량 이상의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행성의 조건이 될 거야. 일단 얘도 명왕성은 1번, 2번까지는 조건이 됐어. 그러다가 세 번째 조건,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질량, 여기까지는 이제 행성의 조건이 됐는데,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공전 궤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명왕성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지배적인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지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위에 있는 애들을 끌어올 수 있는 중력이 있어야 돼. 그게 이 얘기야.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정궤도 주변에 이 명왕성이 주위에 이렇게 끌어야 행성의 조건이 되는데 얘는 끌어오지를 못해. 그냥 주위에 다른 크기의 행성들이 아니지? 행성이 아니고 천체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태양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네. 구형에 가까운 형태와 질량을 가지고 있네. 여기까지는 맞는데 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주위에 있는 애들 중력으로 끌어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주위에 있는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외소 행성으로 얘기를 합시다 라고 해서 박탈이 됐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냥 행성의 분류. 먼저 행성의 공전 궤도를 통해서 한번 분류를 해볼 건데 내행성과 외행성이야. 내행성은 안쪽을 말하지. 바깥쪽을 외쪽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핵도 지구의 안쪽에 있는 핵, 내핵, 바깥쪽에 있는 거 외핵 얘기를 하는 것처럼 행성 중에 안쪽에 있는 애, 행성 중에 바깥쪽에 있는 애를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분류를 해보자는 거지. 이 행성의 공전 궤도를.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8개의 천체가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을 때 이 지구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애들을 내행성이라고 부르고 지구의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외행성이라고 부르자. 맞니? 지구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행성은 수성, 금성이 될 거고 외행성은 그 지구 바깥쪽에 있는 화, 목, 토, 천, 해가 되겠습니다. 뭐를 중심으로? 공전 궤도를 중심으로 지구의 공전 궤도 안쪽에 있는 애 내행성, 바깥쪽에 있는 애 외행성. 그러면 시험 문제 이거 되게 많이 나와. 내행성은 수성과 금성과 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야. 맞니? 외행성에는 화, 목, 토, 천, 해, 지구 포함을 시키면 어때? 틀려. 알겠지? 내행성은 2개밖에 없고 외행성은 5개야. 지구는 내행성, 외행성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특징. 얘를 기준으로 안쪽, 바깥쪽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준이야. 중심이야. 얘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이렇게 행성들이 공전하는 궤도가 뭐냐에 따라서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분을 해. 이거는 쉬워. 그치? 그 다음에 행성들의 물리적인 특징들을 놓고서 또 분류를 해볼 건데 이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아까 이 8개의 행성들의 우리 특성을 배웠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야. 아까 배웠던 내용인데 얘네들의 물리적인 특징, 질량이 크냐 아니면 반지름이 크냐 작으냐 위성수가 어떠냐 고리가 뭐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분류를 할 건데 크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2개로 나누게 될 거야. 지구랑 비슷한 놈들 그리고 목성과 비슷한 놈들을 2가지로 행성들을 나눠보자 라는 거지. 그러면 먼저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구가 여기에 있잖아. 여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얘네를 뭐라고 한다? 지구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요 4개를 뭐라고 한다?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게 된다. 됐니?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게 되는데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지구형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야. 얘네는 질량이 매우 작아. 이거를 우리가 보기 쉽게 일부러 크게 해놨지. 지구에 아까 11배라고 했어. 목성이 크기를 상대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해놓은 거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구형 행성의
보면 자가 그리고 구성 성분이 딱딱한 암석 이쪽 애들은 기체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의 질량이 기체로 되어 있긴 한데 구성하는 성분들 때문에 얘네가 어때? 질량이 크기 때문에 조금 작다라는 특징이 있어. 자, 잘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좀 우왕좌왕했는데 지구형 행성은 질량이 작어. 얘는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야 돼서 헷갈리네. 이렇게 잘라야 돼서 어떻게 돼? 질량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 표면 상태가 여기 지구형 행성은 단단한 암석이고 여기는 단단한 표면이 없어. 구성하는 성분들도 헬륨, 수소, 메테인 같은 기체잖아. 기체가 어떻게 더 가볍습니까? 왜 질량이 왜 더 질량이 크고 얘는 왜 작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요 얘기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만한 쇠구슬이 지구형 행성이라고 보면 요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얘네는 크기가 크니까 솜사탕이라고 하면 얼마야? 이 교실만한 솜사탕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렇게 큰 솜사탕. 그러면 어때?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워낙 크다 보니까 어때? 질량이 크다라는 특징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다음 얘는 작아. 반지름도 작아. 목성형 행성은 반지름이 크다라는 특징. 그리고 평균 밀도는 여기는 밀도가 커. 그에 반해 목성형 행성은 밀도가 작다라는 특징. 그 다음 위성을 보면 지구 하나만 위성이 한 개 있고 달 하나 있고 나머지 수, 금, 화, 성에는 위성이 없는 반면에 아까 봤지 목성형 행성은 위성수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리가 없어 여기는 고리가 있다라는 특징. 표면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 그에 반해 단단한 표면이 없는 목성형 행성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자, 요거를 그러면 문제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분류 그래프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된다. 요 위의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가로축을 반지름으로 세로축을 질량으로 놓고 보면 질량이 크면서 반지름이 큰 목성형 행성 그에 반해서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큰 작은 지구형 행성 요거 그래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 반지름 자 가로축은 반지름 세로축은 평균 밀도야. 반지름은 크고 밀도가 작은 목성형 행성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 반지름은 작고 평균 밀도를 큰 지구형 행성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를 블랭크를 쳐놔. 그래서 반지름과 평균 밀도 자 여기는 지구형 행성입니다. 여기는 목성형 행성입니다. 라면 틀린 거라는 거지. 혹은 여기 반지름 나타내고 여기 질량 나타내고 여기에 목성형 행성 여기도 목성형 행성 제대로 된 거 고르라고 하면 요거 골라야 된다는 거지. 됐니? 요 그래프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지구형 행성의 표면은 고체, 목성형 행성의 표면은 뭐가 돼? 기체가 되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오른쪽에 행성의 분류 봅시다. 태양계 행성을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 질량과 반지름은 지구를 1로 하였을 때 상대적인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질량을 지구를 1로 놓고 수성, 금성, 화성 그에 반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어떠니? 질량이 얘네가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반지름도 보면 지구 일로 놓고 상대적으로 수성, 금성은 반지름이 작은 반면 화성까지도 작지. 그 다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크네. 지구보다. 평균 밀도 봅시다. 평균 밀도 보니까 얘네가 크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작다라는 거. 자, 위성 개수 봅시다. 수성, 금성, 화성. 화성 2개 있네. 지구 하나. 목성 69, 토성 62, 천왕성 27, 해왕성 14개가 있습니다. 자, 고리도 보니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는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는 없다라는 거. 자,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태양계 행성들의 질량, 반지름, 평균 밀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태양계 행성을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해보자라고 했네. 그래서 그대로 갖다가 뭐니 이 수치를 뭘로 만들었어? 그래프로 나타내봤어. 그랬더니 질량 보니까 여기 얘들은 작아. 수금, 지화는 작고 목토, 천, 해는 질량이 크더라. 반지름을 보니까 수금, 지화는 작고 목토, 천에는 반지름이 크다. 평균 밀도 봅시다. 수금, 지화 크고 목토, 천에 작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이런 그래프들 나왔어. 그러면 두 집단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딱 봐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 집단 A 뭐가 되겠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집단 B 목토, 천, 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까 배운 우리가 내용들 말고 이 표만 가지고 봤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뭘 하면 돼? 해석을 하게 되면 집단 A 수금, 지화 같은 경우는 지구형 행성으로 질량이 작고 반지름이 작고 평균 밀도가 크고 위성수가 없거나 적거나 고리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에 반해 집단 B의 경우는 목성형 행성으로 질량이 크고 반지름도 크고 평균 밀도 작고 그 다음 위성수는 많고 그 다음 골이 있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질량, 뭐 반지름, 질량과 위성수, 평균 밀도와 반지름, 평균 밀도와 질량, 평균 밀도와 위성수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차지하는 그 위치를 다 볼 수 있겠지. 맞니? 그대로 갖다가 넣어놨어. 요거 이제 알아두면 되겠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태양계 행성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리하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무슨 행성에 속한다? 얘네는 무슨 행성에 속해? 그렇지. 지구형 행성에 속하고, 그 다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무슨 행성에 속해? 제일 큰 놈. 그렇지. 제일 큰 녀석인 목성형 행성에 속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밑에 문제 풀어볼까? 확인 문제. 하겠습니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화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지구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가장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지. 가장 비슷한데 가장 비슷하지는 않지. 가장 비슷한 건 누가 가장 비슷하니? 금성이 더 비슷하지, 화성보다는. 그치?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뜻, 여기 금성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틀렸지? 토성은 평균 밀도가 가장 작다. 토성의 평균 밀도 얼마라고 해서 0.69로 제일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될 거고,
화성과 목성은 고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화성은 고리가 없어. 근데 목성은 고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목성은 빼야 돼. 수성과 토성은 지구형 행성에 속한다. 지구형 행성은 뭐니?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가 해당이 될 거니까 토성은 목성형 행성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렸지.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위성수가 많다. 자, 지구형 행성은 위성수가 없거나 한 개, 두 개. 맞니? 그러니까 위성수가 많은 거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행성 A, B, C, D를 구분을 해놨는데 물리적 특성들을 쭉 얘기를 해놨네. 그러면 지구 질량을 일로 놓고 지구 반지름을 일로 놓고 평균 밀도를 놓고 두 집단으로 분류를 할 건데 일단 분류는 어떻게 되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질량이 작고 반지름이 작고 평균 밀도가 큰 A와 C 그리고 질량 크고 반지름도 크고 평균 밀도가 작은 B, D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 분류가 되겠지. A는 뭔데? A는 뭐를 나타내니? 질량이 0.06, 반지름이 0.38, 평균 밀도가 5.43. A는 뭐야? 수성이야. 자, 그 다음에 B. 반지름이 11배래. 지구의 11배 되는 애 누구 있어? 목성이 되겠지.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질량도 0.11, 반지름 0.53, 평균 밀도가 3.93이네. 얘 누구니? 화성이네. 맞니? 왜 화성이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 D는 보니까 질량 17.09, 반지름 3.88, 평균 밀도 1.64네. 얘는 태왕성이 되겠다. 이거 다 기억하면 좋겠는데 없으면 위에 거 보고 하면 될 거고 일단 이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아. 이렇게 물리적인 특징을 보고서 서로 구별 지을 수 있으면 될 거야. 이제 3번 보자. 행성을 분류한 근거를 물리적 특성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A, C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A, C 질량은 작고 그다음 질량이 작고 또 그다음 뭐니? 혹은 같이 하자. 질량 반지름은 작고 그다음 뭐가 크니? 평균 밀도는 커. 무슨 형 행성이라고 얘는? AC는? 지구형 행성. 그에 반해 D는 질량은 반지름은 크고 평균 밀도는 작다. 얘 무슨 형행성? 목성 형행성.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서술하면 될 거야.